집값, 정책, 어디로 가나? 계엄 사태에 부동산 시장도 불안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많으신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예, 저도 아침에 보고 이게 내가 살고 있는 2024년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아닌 사태가 벌어진, 예,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내용 보면서 우린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주위에서 막 시끌시끌 떠든다 해가지고 거기에 부안 연호하지 마시고, 예,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자,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오늘 주식시장은 많이 무너졌죠. 예,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저께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자,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작은 부동산 시장 특성상 6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 사태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뭐 당연하겠죠. 예.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악화되면, 자, 보십시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 경기가 악화된다. 같은 이야기죠, 그죠? 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예. 정치가 불안하면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지 않겠죠. 오히려 있던 외국 자본들 빠져나가겠죠. 대표적으로 어디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뭐, 정치적으로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남미 국가들 보면은, 예.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던 투자자분들도 달러를 바꿔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환율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러한 외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금리를 아주 고금리로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악화되면은 결국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집값 상승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식 등 투자 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흔들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주식이나 코인에서 그 차익을 많이 확보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에셋 파킹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주식 등 투자 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앞에 선순환 구조가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 시장인데 여기에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그 후 구조로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대내외적 불확실성, 대출 규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 대출 규제, 세 번째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었다. 이번 계엄 사태로 국내 정책 불안까지 가중되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진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한번 흐름이 정해지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흐름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뭐 많은 이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본 분석 기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설명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를 한 3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사태로 환율을 주의 있게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 어떻게 외국 자본이 투자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거든요. 있는 외국 자본들도 정치가 불안하다면은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달러를 바꿔서 나가니까는 달러가 귀해지니까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만약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고금리입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는 저번 주에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수요일에 방송하고 목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예,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님이
한국의 기준금리를 3.25에서 3.0으로 0.25를 다시 내렸습니다. 다시 내렸어요. 그죠? 예. 그 현재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3%입니다. 3%. 그런데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쩌면 되돌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래서 최악의 사태는 그런 것들이죠. 경기는 지금 최악을 하고 있죠. 그죠?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금리는 고금리다. 죽어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모두가 다 좀 죽어나게 되는 거죠.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금리는 고금리다.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날 예금 금리가 4%를 넘어섰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금 금리가 4%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대출 금리는 이미 5%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부동산 시장에 매우 적대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비는 하되 좀 섣부른 예측은 하지 말자. 예. 물론 지금 현재 어저께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쉽게 아마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마 끝을 보려고 할 겁니다. 여든 야든 끝을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끝까지 밀고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에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왔다가 발의를 하고, 가결 갖다가 하려고 진행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끝을 보려고 할 것이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면은, 우리 돌아볼 게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요 그래프를 가져온 게 언젠가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2016년 1월달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서울의 주택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언제 가결이 되는가 하면은 2016년도 12월 달이었습니다. 이때거든요. 2016년도 12월 달. 그리고 헌재에서 판단을 내린 게 2017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예, 석 달 만에 헌재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을 인용한다는 그런 헌재 결정이 나왔었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요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자, 2016년도 12월 달, 이때입니다. 이때고, 2017년도 3월 달이 이때입니다. 예. 이 사이에는 지금 집값의 변동, 서울 아파트 주택 가격의 변동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6월달, 예,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하던 때죠, 그죠? 2017년도 6월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예, 집값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예, 완전히 날아갔죠.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확정되는 그 시점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 기간 동안에는 예, 집값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서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 서울은 그러면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에 집값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월간 매매가 변동률이 0.82%였습니다. 0.82%면은 보십시오. 그죠? 2016년도 10월 달에 월간 매매가 변동률이 0.82%입니다. 0.82%면은 1년이면은 거의 9%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변동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2월 달 이후부터는 예, 거의 제로가 됐죠. 그죠? 계속 제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양상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서울은 정치적인 상황에 집값이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서 반응을 한다.
부산은 봅시다. 그러면 부산은 어땠는가? 부산도 마찬가지. 지금 2016년도 12월 달 이때부터 해서 2017년도 6월 달까지 이 사이에 어땠는가? 예. 부산은 그런 거 없어요, 보면은. 예. 부산은 그런 거 없이, 예. 2017년도 1월 달, 2017년도 2월 달에도 0.5%, 0.25%의 주택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산은 서울만큼 크게 정치적인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적어도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 서울만큼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다. 좀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건 가봐야죠. 그건 모릅니다만은 일단 이전에는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조급하게 섣부르게 예측을 하지는 말자. 그래서 금물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구나 예상하듯이 현재 집권 여당의 재집권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아마 더 이상 동력을 찾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거래가 힘든 상황에서 이번에 기업 사태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좀 더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탄핵정국, 이제 탄핵정국으로 들어갔다 봐야 되겠죠. 앞으로 진행될 탄핵정국은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하나의 커다란 외부 변수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논리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입니다. 수요 공급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결국은 커다란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공급 부족, 누구나 다 알고 있죠. 25년, 26년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이 부족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하나의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이 탄핵 사태라는, 이 탄핵 정국이라는 이 사태가 하나의 커다란 외부 변수로 들어와 있다. 외부 변수는 그 외부 변수가 제거되면은 그 즉시 추세로 수렴한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예, 이렇게 큰 이슈가 들어왔을 때 탄핵 정국이라든 큰 이슈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우선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리스크가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해소되는 그 상황이 온다면은 그 뒤에는 다시 전체 수급 논리에 따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차원으로만 받아들이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다음 정권이 정말 현재의 유력한 그 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예,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이전에 우리가 그 문재인 정권 때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예, 민주당에서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죠.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크게 변함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어서 정치적으로 좀 안정을 취해야지 우리 경제도 좀 나아지고 우리네들 살림살이도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